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57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소명을 받은 민족. 우리 국민은 세계 최고의 IQ를 자랑한다.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과학적으로 연구된 결과이다. 영국과 핀란드의 대학에서 세계 185개국 국민의 평균 IQ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홍콩이 107로 1위이고 우리나라가 106으로 2위, 그 다음 3위는 일본과 북한이 105로 동등했다. 그러나 홍콩은 중국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인의 평균 IQ인 100과 합쳐서 계산해야 하므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한국인의 지능이 세계 최고인 셈이다. 우리보다 한참 못 사는 북한 사람들 역시 머리만큼은 같은 한민족답게 우수하다. 일본 사람들도 똑똑한데 그것은 한민족의 피가 섞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자리 잡은 한국인을 따라오지는 못한다. 일본 최고 재벌은 손정희 회장으로 한국계이다. 한때 중국 최고 재벌이었던 알리바바의 마윈이 사업을 시작할 때 회장이 2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니 한국계의 중국의 최고 재벌도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계가 중국의 최고 재벌도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내가 한민족의 IQ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을 늘어놓은 이유는 따로 있다. 이미 머리 좋은 민족의 능력이라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고 국제적인 지도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우수한 민족, 한민족. 실제로 우리 민족은 대단히 우수한 민족이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세계인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글자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발성기관을 본뜨고 천지인을 응용한 창제 원리가 놀랍도록 과학적이다. 실용성도 탁월하여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없으며 배우기도 아주 쉽다. 또 컴퓨터 자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칠 수 있는 글자로서 한자보다 60배 빠르고 영어보다도 2배가 빠른 IT 시대 최적의 글자이기도 하다. 유네스코에서는 해마다 세계에서 문맹태치의 공이 큰 이들에게 세종대왕 문맹태치상을 주고 있다. 이 상의 명칭에 세종대왕이 들어간 것은 세계 문자 가운데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가장 배우기가 쉬워 문맹자를 없애기에 좋은 글자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뜻이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온돌 문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온돌은 철기부터 사용해온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장치이다. 먼저 방바닥 밑에 불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 위에 크고 편편한 돌을 까는데 부엌의 아궁에서 불을 지피면 불기운이 들어와 이 돌판을 데우고 돌판이 오랫동안 열기를 지니며 난방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돌판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구들이라 하고 돌판 한 장 한 장을 구들장이라고 한다. 또한 불길이 들어오는 통로를 고래 혹은 방고래라고 하는데 고구려나 고려라는 나라 이름은 바로 이 고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온돌은 유럽의 백난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위생적이며 당대로서는 그 어떤 난방장치보다도 뛰어난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난방기술이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자랑하고 있다.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가 하면 IT 강국으로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두뇌가 명석할 뿐 아니라 국가 최고 지도자를 잘 만나면 엄청난 저력을 발휘하는 민족이기도 하다. 6.25 전쟁의 잿더미와 보릿고개 속에서
변변한 지원 하나 없던 우리나라가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경제 대국의 초석이 된 것이 그 신뢰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민족은 전통적 빈곤, 절대적 빈곤에서는 벗어났으나 자본주의의 병폐와 부패한 정치인들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상대적 빈곤과 풍요 속 빈곤을 겪으며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피폐해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 민족은 다시금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민족은 머리만 우수한 것이 아니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간의 도리를 지키려고 애쓴 수준 높은 민족이다. 천부경과 3.1신고, 참전개경은 아주 오래된 민족 경전으로 하늘의 가르침으로 인간 세상을 교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찍이 우리 민족이 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별명을 얻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념은 유사 이래 세계 그 어떤 민족이나 국가도 제시하지 못한 놀랍도록 수준 높은 건국 이념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이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미래의 세계를 이끌어갈 핵심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25시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루마니아의 작가 콘스탄틴 게오로그도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이념에 매료되어 뜰에 무궁화를 심어놓고 한국을 생각할 정도로 한국 사랑이 대단했다고 한다. 효, 제, 충, 신, 예, 이, 염, 치는 우리의 8대 민족 정신으로 우리 민족은 부모에 효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나라에 충하고 사람 사이의 신의를 지키려 애썼다. 또 겸손과 예의를 중시했으며 불의에는 단호히 맞섰고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민족이었다. 공자까지도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예의를 숭상하는 민족이었다. 숱한 외침을 받으면서도 먼저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으나 나라가 풍전등하의 위기에 놓이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며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의로운 기상을 지닌 민족이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효, 제, 충, 신, 예, 이, 염, 치를 지키고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그것을 심어 한민족의 아름다운 정신과 을을 면면히 개성해 온 수준 높고 생명력 강한 민족이다.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 우리나라가 자리한 지정학적 위치도 특별하다. 쟁쟁한 강대국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데 동으로는 일본과 미국, 서로는 중국, 북으로는 러시아가 그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인 형국이라 흔히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되기 쉬운 위치라 하여 좋지 않다는 식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물론 그러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자칫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거나 거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은 당시 강대국들의 정치적 군사적 거래가 한몫을 했고 분단이 된 것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6.25 전쟁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전쟁으로 지칭된다. 비록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전쟁이지만 단순히 남북한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 뒤에는 소련의 스탈린이 있었다.
전쟁이 나자 당시 미국의 메가더 장군과 친분이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빠른 개입과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우려해 빠르게 유엔의 안보보장이사의 소집을 요구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들로 이루어진 유엔군 편성을 결의했다. 그 결의에 따라 편성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6.25 전쟁은 국제전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한반도는 지금도 전쟁터가 될 위험이 다분하다. 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전쟁터가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양국 사이에서 우리의 정치적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가 불리하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6가지 어부지리의 형국으로 외교만 잘하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어부지리이고, 두 번째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어부지리이며, 세 번째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어부지리이다. 네 번째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부지리이고, 다섯 번째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어부지리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어부지리이다. 황새가 조개를 먹으려고 하면 조개가 오히려 황새의 부리를 꽉 물어 먹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리를 빼낼 수가 없다. 이럴 때 어부가 나타나 조개와 황새를 다 잡아간다는 것이 어부지리이다. 이들 강대국 간의 대립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가 그것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외교적으로 유능하고 특히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강력한 지도자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강대국을 컨트롤하고 리드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 그렇지 못하고 마치 구한말의 고종 황제처럼 정세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만을 편든다든지 하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 반대편 나라의 공격을 초래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뛰어난 지도자를 요하는 묘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멋지고 즐겁고 허경영을 많이 알리는 신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